1984년 봄, 전남의 작은 읍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역전 앞 꽃집 처녀가 매일 저녁 꽃밭에 앉아 누굴 기다린대. 그 꽃집 처녀의 이름은 민정이었다. 28, 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꽃집 봄날 하원의 딸이었다. 민정은 매일 해질 무렵이면 꽃집 뒤편 작은 꽃밭에 앉았다. 장미, 봉선화, 채송화, 금잔화가 뒤섞인 그 꽃밭은 예쁘긴 했지만 사실 반은 잡초밭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첫사랑 기다리는 거 아니여? 아니여, 서울 간 약혼자가 있다던디. 내가 보기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앉아있는 거요. 그 말을 들은 민정의 아버지 오달수는 속이 터졌다. 민정아, 꽃밭에 앉아있으면 꽃이 팔리냐? 내가 꽃이냐?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버지, 손님이 꽃을 보러 와야지 저를 보러 오면 안 되지요. 달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 꽃집 문이 벌컥 열렸다. 꽃 배달 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읍내 우체부 강철수였다. 이름은 강철수지만 마음은 두부처럼 물렀다. 그는 민정을 좋아한 지 5년째였지만 아직 고백 한 번 못했다. 철수는 꽃집에 올 때마다 괜히 우편물을 두고 갔다. 민정 씨, 편지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저 전기요금 고지서요. 그건 편지가 아니잖아요. 철수는 땀을 닦았다. 마음으로 보면 편지입니다. 민정은 웃었다. 철수는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민정이 기다리는 사람은 철수가 아니었다. 정계. 민정에게는 오래된 약속이 있었다. 18살 봄 민정은 꽃밭에서 한 소년을 만났다. 이름은 윤재하. 읍내 중학교 음악 선생님의 아들이었다. 재하는 피아노를 잘 쳤고 민정은 꽃을 잘 묶었다. 둘은 꽃밭에서 자주 만났다. 재하는 말했다. 나중에 내가 큰 무대에서 연주하면 너는 제일 앞자리에서 꽃다발 들고 있어.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꽃값은 내야지. 친구 사이에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꽃집 딸한테 공짜 꽃 바라면 그게 더 야박하지. 재하는 서울로 떠났다.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떠나던 날 그는 민정에게 작은 씨앗 봉투를 건넸다. 이거 심어. 내가 돌아올 때쯤 꽃이 피면 좋겠다. 민정은 그 씨앗을 꽃집 뒤편에 심었다. 하지만 재하는 돌아오지 않았다. 편지도 처음 1년은 왔다. 그 다음엔 뜸해졌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다. 사람들은 말했다. 서울 가면 다 변한다. 민정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꽃밭을 떠날 수 없었다. 그곳에는 재하와의 약속보다 더 깊은 것이 남아 있었다. 기다림이었다. 철수는 그런 민정을 보며 속이 탔다. 하루는 용기를 내 말했다. 민정 씨. 네. 기다리는 사람이 꼭 와야만 기다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정이 철수를 바라봤다. 철수 씨답지 않게 멋있는 말 하네요. 철수는 자신감이 붙었다. 제가 사실 시를 좀 씁니다. 정말요? 네. 제목은 전봇대 아래의 사랑입니다. 민정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때 달수가 나타났다.
철수야, 우체부가 왜 맨날 우리 집에 있냐? 우체국이 여기로 이사 왔냐? 철수는 당황해 모자를 고쳐 썼다.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소중한 우편을. 달수가 봉투를 흔들었다. 그럼 이 고지서는 왜 우리 집에 3장이나 왔냐? 철수는 작게 말했다. 민정 씨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달수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이놈은 순정도 배달하네. 그날 이후 철수는 읍내에서 순정 우체부로 불렸다. 위기. 봄날 화원은 점점 어려워졌다. 새로 생긴 큰 화원에서 싼 값에 꽃을 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예쁜 포장지를 찾아 그곳으로 갔다. 달수는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러다 꽃집 문 닫겠다. 민정은 꽃밭을 팔자는 말을 들었다. 꽃밭 자리에 작은 창고를 지으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다. 달수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빚이 쌓이자 흔들렸다. 민정아, 꽃밭이 밥 먹여주냐?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꽃밭은 민정에게 단순한 흙밭이 아니었다. 18살의 약속, 오래전 웃음, 그리고 끝내 오지 않은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다방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온 공연 기획자라고 했다. 이번 주말에 읍내 회관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연주자가 옵니다. 다방 마담이 물었다. 누군데요? 남자는 포스터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재아 피아노 독주회. 민정은 그 포스터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철수도 그 이름을 봤다. 그 순간 철수는 알았다. 민정이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절정. 음악회 날 읍내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달수는 투덜거리면서도 민정 몰래 가장 좋은 꽃다발을 만들었다. 이왕 줄 거면 꽃집 체면은 살려야지. 철수는 꽃다발 배달을 자청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려다주는 꼴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서울에서 온 재아가 공연 직전 사라진 것이다. 기획자는 난리가 났다. 연주자가 없어졌어요. 회관은 술렁였다. 민정은 꽃다발을 든 채 재아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결국 꽃집 뒤편 꽃밭에서 그를 발견했다. 재아는 꽃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10년 전보다 말랐고 눈빛은 깊어졌지만 분명 재아였다. 민정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었네. 재아는 돌아섰다. 민정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재아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연락 못해서. 민정은 웃었다.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재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울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손을 다쳐 오래 연주를 쉬었고 가난과 실패 속에서 고향에 편지할 용기를 잃었다. 민정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오고 싶었어. 민정은 꽃밭을 바라봤다. 나는 멋진 사람 기다린 적 없어. 그냥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렸지. 재아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철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민정 씨, 윤지아 씨,
지금 회관이 난리입니다. 관객들이 박수 대신 발을 구르고 있어요. 재아가 떨리는 손을 바라봤다. 못하겠어. 민정이 말했다. 왜? 손이 예전 같지 않아. 그때 철수가 불쑥 말했다. 그러면 예전처럼 치지 말고 지금처럼 치면 되잖습니까? 재아가 철수를 봤다. 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는 편지 배달만 해봐서 음악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편지도 그래요. 글씨가 삐뚤어져도 마음이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정은 철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철수가 우습지 않고 커 보였다. 재아는 천천히 회관으로 돌아갔다. 그날 재아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다. 몇 번 음이 흔들렸고 손끝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그 연주에는 성공한 사람의 화려함보다 실패하고도 돌아온 사람의 진심이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민정은 꽃다발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재아는 눈물을 참으며 꽃을 받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런데 철수가 무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꽃바구니와 함께 굴렀다. 꽃잎이 회관 바닥에 와르르 흩어졌다. 잠깐 정적. 철수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것도 연출입니다. 회관은 웃음바다가 됐다. 민정도 웃었다. 재아도 웃었다. 그 순간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결말. 다음 날 재아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민정은 역까지 배웅하지 않았다. 대신 꽃밭에 서 있었다. 재아가 찾아왔다. 같이 서울 갈래? 민정은 한참 침묵했다. 예전의 민정이었다면 그 말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재아야, 나는 너를 오래 기다렸어. 그런데 기다리면서 알았어. 내 인생이 누군가 돌아오는 날에만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걸. 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 내가 안 돌아온 시간 동안 나도 자랐어. 민정은 웃었다. 이번엔 슬픈 미소가 아니었다. 너는 내 음악을 해. 나는 내 꽃밭을 지킬게. 재아는 꽃밭의 꽃을 바라봤다. 여기 아직도 그 씨앗에서 난 꽃이 있어.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꽃은 오래전에 졌어. 대신 내가 다시 심었어. 재아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기다림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자라게 한다. 며칠 뒤 민정은 꽃밭을 팔지 않기로 했다. 대신 꽃밭 한쪽에 작은 찻자리를 만들었다. 손님들이 꽃을 고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처음엔 달수가 반대했다. 꽃집에서 차를 팔아. 그럼 여기가 꽃집이냐 다방이냐? 민정이 말했다. 꽃다방이죠. 달수는 어이없어 하다가 결국 웃었다. 이름은 좋네. 철수는 매일 우편물을 들고 왔다. 어느 날 그는 아주 두꺼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민정 씨, 편지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철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한테서요. 민정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시가 들어 있었다. 제목은 여전히 이상했다. 꽃밭 옆 우체부의 심장 배달 사건. 민정은 읽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철수 씨. 네. 제목은 정말 못 짓네요. 철수는 풀이 죽었다. 그렇죠?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마음은 잘 도착했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달수가 꽃집 안에서 소리쳤다. 야, 순정 우체부. 고백 성공했으면 장미 한 다발 사가라. 외상은 안 된다. 철수는 정신없이 지갑을 꺼냈다. 장미 아니,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민정은 꽃밭을 바라봤다. 오래전 그곳에서 기다리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대신 자신이 지켜낸 꽃밭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피워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민정은 생각했다. 사랑은 꼭 돌아오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에게도 있었고 오래 버틴 자신 안에도 있었다. 그날 저녁 봄날 화원 간판 아래에는 작은 새 문구가 붙었다. 꽃은 지지만 마음은 다시 핀다. 그리고 꽃밭에는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물 대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웃음이 피어났다.